세상에 악이잖아. 누가 이런 짓을. 늦은 밤 11시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 김영자 할머니는 국밥집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휴, 오늘도 고됐네.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2월 초겨울이었거든요. 쓰레기통 뚜껑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야? 고양이인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쓰레기통 옆쪽에서요. 할머니는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쓰레기통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닐봉지, 헌종이, 음식물 찌꺼기가 어지럽게 널린 그곳. 그 사이에서 작은 박스 하나가 보였어요. 할머니가 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세상에, 아기잖아. 박스 안에 2명의 갓난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얇은 수건 한 장만 덮은 채로요. 쌍둥이였어요.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가느다란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들을 꺼내 안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이었어요. 몇 시간만 더 늦었으면 얼어 죽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자기가 입고 있던 두툼한 점퍼를 벗어 아기들을 감쌌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매가 여기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부랴부랴 인근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아기가 얼어 죽겠어요. 응급실 의사가 재빨리 아기들을 받아 검진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밖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아기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체온도 회복됐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뭔데요, 선생님? 이 아기들 2명 다 선천적 시각장애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네, 눈이 안 보인다고요? 네.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이 발달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쌍둥이 모두 평생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벼락같이 들렸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것도 충격인데 둘 다 눈까지 안 보인다니. 선생님, 그럼 이 애들 평생 암흑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감각은 정상이에요. 적응 훈련을 받으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할머니는 보육기 안에 누운 쌍둥이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빛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그 작은 손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대체 누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한 거야? 다음 날 할머니는 경찰서와 동사무소를 오갔습니다. 유기 아동 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거든요. 할머니, 이 아기들은 보호시설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말했어요. 근데 쌍둥이에다 시각장애까지 있으면.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입양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한 명만 시각장애여도 어려운데 쌍둥이 모두라면 평생 시설에서 지내야 할 겁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할매,
쓰레기통 옆에 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쌍둥이더라고요. 어머, 그럼 데려다 키울 거예요? 글쎄요. 할머니가 애매하게 웃었어요. 단골 아줌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할매. 나이도 있는데 무슨 아기를 키워요. 그냥 시설 보내세요. 맞아요. 쌍둥이면 손도 2배로 가잖아요. 게다가 눈까지 안 보인다면서요? 그럼 평생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할매가 언제까지 살 것도 아닌데. 손님들이 하나같이 말렸어요. 할머니는 묵묵히 국물을 끓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작은 방 한 칸, 낡은 이불, 냉장고에는 김치통 몇 개와 계란 한 판. 이게 할머니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쌍둥이를 키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났어요. 재료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무 씻고 사골 국물 끓이고 파 썰고 손은 일을 하는데 머릿속은 계속 쌍둥이 생각뿐이었어요. 시설에 가면 평생 어둠 속에서 혼자 살겠지. 한 번도 엄마 품에 안겨본 적 없이 자라나겠지. 아무도 눈이 되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을 썰던 칼을 내려놓고 할머니는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야, 너도 혼자였잖아. 할머니는 60년 전 자기 모습을 떠올렸어요.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그 시절. 그래, 나도 버려진 아이였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이 애들을 버리면 안 되지. 새벽 5시 할머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실에 쌍둥이가 아직 있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새벽에? 저 애들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키울래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쌍둥이의 시각장애까지. 내가 눈이 되어줄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가 이 애들한테 세상을 보여줄 거예요. 빛은 못 봐도 소리로, 냄새로, 손으로 세상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간호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절차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뭘 해야 이 애들 데려갈 수 있어요? 할머니는 보육기 앞에 섰어요. 쌍둥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작은 손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죠. 할매가 너희 엄마 될 거다. 너희 눈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할매 믿고 따라오너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15년 뒤 온 나라를 울릴 기적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나타날 친부모가 할머니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 거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꽃분이 인생극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네 인생에 공감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가 쌍둥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일단 친부모를 찾는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기아동은 3개월간 친부모 공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위탁보호시설에 맡겨야 해요. 3개월이요? 그 사이에 애들은 어디 있어요? 일단 영아 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할머니께서 정식 보호자가 되시려면 그 절차가 끝나야 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개월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애들은 영아 시설로 보내졌어요. 할머니는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지만 빠짐없이 갔죠. 민준아, 서준아. 할매 왔다.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민준이, 서준이. 백성 민자에 중걸 준자.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요. 아이들은 제 목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돌렸어요. 볼 수는 없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아기들을 안으면 쌍둥이는 할머니 냄새를 알아보고 울음을 멈췄어요. 조금만 기다려. 할매가 꼭 데려갈 거야. 할머니는 아기들에게 속삭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친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친부모 공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보호자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시각장애 쌍둥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심사는 까다로웠습니다. 할머니 연세도 있고 경제력도 불안정하신데 정말 키우실 수 있겠어요? 담당 공무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밥집 30년 했어요. 돈은 많지 않아도 애들 먹이고 입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결국 여러 심사를 거쳐 할머니는 정식 위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집 뒤 작은 방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 키우기엔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돈이 물새듯 나갔어요. 게다가 쌍둥이라 2배였죠. 할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마다 아기들이 교대로 울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국밥집 단골 아줌마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할매, 이거요. 우리 손주들 크면서 안 입는 옷이에요. 쌍둥이한테 입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줌마는 쑥스럽게 웃으며 갔어요. 그 다음 날엔 슈퍼주인 아저씨가 왔습니다. 할매, 분유 좀 넣어드릴게요. 우리 가게 재고 정리하는데 이거 유통기한 멀쩡해요. 어머,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할매 국밥 먹으면서 맨날 신세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둘씩 동네 사람들이 도왔어요. 약국 아줌마는 연고랑 해열제를 챙겨줬고 옆집 할아버지는 아기 침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국밥집에서 일하는데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할매, 애기들 잘 크고 있어요? 네, 덕분에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의 눈까지 안 보이면 힘들겠어요. 할매 혼자 감당이 되겠어요? 할머니가 국물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단골 아저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애들 키우는 거 도와드립시다. 한 사람이 조금씩만 보태면 되잖아요. 맞아요. 애들이 우리 동네에서 자라는 건데 우리가 거들어야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네 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매달 동네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씩 봉투에 넣어서 할머니한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아이들 병원비를 냈고 분유를 샀고 옷을 샀어요. 쌍둥이는 그렇게 한 사람의 엄마가 아니라 동네 전체의 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국밥집에서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했습니다.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아, 민준이가 소리를 냈어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라디오 멜로디를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민준아, 너 지금 노래 따라해?
민준이는 작은 입으로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음정이 정확했어요. 옆에서 서준이도 손을 흔들며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오, 서준이도 함께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전율이 흘렀어요. 이 애들, 귀가 남다른 거 아냐? 할머니는 실험 삼아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클래식이 흘러나왔어요. 쌍둥이가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라디오 쪽으로 돌리고 집중해서 듣더니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단골 손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 애들이 라디오 음악 한 번만 들으면 그대로 따라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머, 그래요? 그럼 음악 쪽으로 재능이 있나 보네요. 근데 할매, 눈이 안 보여도 음악은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시각장애인 음악가들 많아요. 오히려 귀가 더 발달해서 음악을 더 잘하는 경우도 있대요. 단골들이 신기해하며 쌍둥이를 바라봤어요. 민준이와 서준이가 3살이 되었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국밥집 청소하면서 흥얼거린 노래를 쌍둥이가 그대로 따라 불렀던 겁니다. 할머니가 노래하자 민준이가 즉시 따라 불렀어요. 틀림없이 정확했습니다. 서준이는 손뼉으로 박자를 맞췄어요. 딱딱딱 리듬이 완벽했죠. 애들아, 너희 정말 재주가 있구나. 할머니는 쌍둥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국밥집 단골 손님 중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박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이었는데 동네에서 20년째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할매,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드릴게요. 박 원장은 국밥을 먹으면서 쌍둥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서준이가 라디오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고 있었거든요. 박 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아이들, 음감이 예사롭지 않은데? 밥을 다 먹은 박 원장이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매, 저 애들 음악 교육 시켜보실 생각 없으세요? 음악이요? 하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서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네, 무료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시각장애 학생 가르쳐 본 적 있어요. 오히려 귀가 더 발달해서 일반 아이들보다 음악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 원장이 쌍둥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서준아, 이리 와봐. 쌍둥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박 원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딱딱딱딱. 그러자 서준이가 똑같이 박수를 쳤어요. 리듬이 완벽했습니다. 박 원장이 노래를 불렀어요. 민준이가 즉시 따라 불렀습니다. 음정이 틀림없었어요. 박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매, 이 아이들 천재예요. 네, 절대 음감이에요. 한번 들은 음을 그대로 재현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학원하면서 이런 아이들은 처음 봐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매, 이 아이들 꼭 음악 시켜야 해요.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원장님, 제가 돈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료예요. 제가 학원비 안 받을게요. 그럼 너무 미안한데. 미안할 거 없어요.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저한테도 영광이에요. 박 원장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매, 이 아이들이 눈은 못 봐도 귀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쌍둥이를 안고 말했어요. 민준아, 서준아, 너희 이제 피아노 배운다. 할매가 눈이 되어줄게. 너희는 귀로 세상을 보는 거야. 쌍둥이가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어느새 15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75살이 되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변함없이 왔고요. 할매, 오늘도 국밥 한 그릇. 네, 금방 드릴게요. 할머니가 국물을 따르는 동안 뒤쪽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쇼팽 녹턴.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치고 있었어요. 악보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이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한음도 틀리지 않았어요. 감정까지 완벽하게 담아냈죠. 이어서 서준이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고 화려한 곡이었어요. 서준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실수가 없었어요. 단골 아줌마가 감탄했습니다. 저 애들 정말 대단하네요. 악보도 안 보고 저렇게 쳐요? 쟤들은 한 번 들으면 그대로 외워요. 귀로 세상을 보는 거죠.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연주가 끝나고 쌍둥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연습 끝났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내 새끼들. 오늘 연습 어땠어? 좋았어요. 근데 할머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이 우리한테 큰 대회 나가보래요. 대회? 네. 전국 맹인 음악 콩쿠르요. 거기서 1등하면 장학금도 받고 음반사에서도 연락 온대요.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애들이 그런 큰 대회에? 그날 저녁 박 원장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 얘기 들으셨죠? 애들 콩쿠르 나가게 하고 싶어요. 원장님, 근데 그런 큰 대회에 나가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정장도 사야 하고. 걱정 마세요. 동네 분들이 다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박 원장이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해요. 저도 30년 넘게 피아노 가르쳤지만 이런 재능은 처음 봐요. 그런가요? 네. 민준이는 감성이 뛰어나요. 한음 한음에 영혼을 담아요. 서준이는 테크닉이 완벽해요. 손가락이 기계처럼 정확하죠. 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연주하면 세상이 멈출 거예요. 그날부터 쌍둥이는 콩쿠르 준비에 들어갔어요. 박 원장은 매일 3시간씩 특별 레슨을 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나섰어요. 양복점 주인이 정장을 무료로 만들어줬고 미용실 아줌마가 머리를 다듬어줬습니다. 애들아, 무대에서 제일 멋있게 보여야지. 슈퍼 아저씨는 구두를 사줬고 약국 아줌마는 영양제를 챙겨줬어요. 긴장하면 컨디션 떨어지니까 이거 먹어. 동네 전체가 쌍둥이를 응원했습니다. 콩쿠르 당일이 밝았어요.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쌍둥이 손을 꼭 잡고 입장했어요. 뒤에는 박 원장과 동네 사람들 20명이 따라왔습니다. 할매, 떨려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할매가 여기 있어. 너희는 평소처럼만 하면 돼. 할머니가 민준이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78번 강민준, 강서준. 준비하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쌍둥이가 일어섰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하고 와. 할머니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무대 막이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검은 그랜드 피아노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와 서준이가 손을 잡고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500명 넘는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쌍둥이가 각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민준이가 먼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쳤어요. 맑은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민준이의 연주가 시작됐어요. 느리고 서정적인 곡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음악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한 음 한 음이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빛을 본 적이 없지만 음악으로 세상을 느껴요. 관객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 컸구나. 민준이의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서준이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쇼팽 환상, 빠르고 화려한 곡이었습니다. 서준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질주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한 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어요. 음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요. 관객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동시에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모차르트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두 피아노가 대화하듯 주고받았습니다. 민준이가 멜로디를 치면 서준이가 화음으로 받았어요. 서준이가 리듬을 치면 민준이가 감정으로 받았죠. 눈을 맞추지 않아도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치는 것처럼 일체감이 있었어요. 쌍둥이만이 할 수 있는 연주였습니다. 클라이맥스였어요. 두 피아노의 선율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폭발적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관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이들,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어요.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 전원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브라보, 멋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손을 잡고 인사했어요. 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객석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 정말 잘했어.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학부 피아노 부문 1등, 강민준, 2등, 강서준, 쌍둥이가 1, 2등을 휩쓸었어요. 무대 위로 올라간 쌍둥이에게 트로피가 전달됐습니다.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키워주신 할머니, 가르쳐주신 박 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눈은 못 보지만 음악으로 세상을 느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앞으로도 좋은 연주로 보답하겠습니다. 관객석에서 또 박수가 터졌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놀라운 연주, 전국을 감동시킨 시각장애 천재들, 신문과 방송에서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음악 천재,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클래식 레이블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두 아이와 음반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최대한 좋게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버려졌던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그날 밤 국밥집으로 돌아온 쌍둥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지. 할매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할머니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민준아, 서준아, 우리 동네 자랑이다. 할매, 애들 덕분에 우리 동네 이름 났어요. 모두가 웃고 떠들며 기뻐했습니다. 국밥집 방에서 시작된 소리는 이제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서준이는 이제 음악가로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뒤 음반사 주최 공식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죠. 할머니는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긴장된 얼굴로 쌍둥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민준아, 서준아, 떨지 마. 할매가 여기 있다. 네, 할머니. 쌍둥이가 할머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강민준, 강서준 형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쌍둥이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고 계단을 안내했죠. 트로피가 전달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음반 발매와 전국 콘서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음반사 대표가 악수를 청했어요.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할머니께. 바로 그때였어요. 쾅!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명품 정장을 입은 부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4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여자도 같은 나이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뒤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 2명이 따라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저분들 누구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부가 무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남자가 마이크를 빼앗듯 잡았어요. 잠깐만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정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한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남자가 민준이와 서준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희 친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네, 친자식이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게 무슨... 한지혜가 나섰습니다.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15년 전 저희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선천적 시각장애였죠. 여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부는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아이가 셋이 더 있었어요. 장애 아동 둘을 키우면서 일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버린 게 아닙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키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호시설 근처에 두고 온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관객석에서 야유가 터졌어요. 하지만 남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랐고 이제 저희가 부모로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들 1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금 와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친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입니다. 법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본 사람들이 무슨 법을...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뒤에 있던 변호사를 불렀어요. 저희는 오늘부로 친권 회복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민준이와 서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에 대한 권리도 청구할 겁니다. 법적으로 친부모이니까요. 관객석이 술렁였어요. 돈 때문에 온 거잖아. 저 인간들 양심도 없어?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태연했어요. 이미 각오하고 온 표정이었죠.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를 정말 버리신 거예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다르잖아. 너희도 유명해졌고. 그 순간 서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민준이도 따라왔죠. 두 아이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쌍둥이 음악 천재, 친부모 친권 소송당해 15년 만에 나타난 부모, 수입 배분 요구.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장애 아동 버려놓고 유명해지니까 나타나? 최악이다. 저런 인간들한테 법이 부모 자격을 준다고? 할머니한테 친권 줘야 한다. 온 나라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머니는 무료 변호를 자처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법상 친부모의 권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가 입증된 이상.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15살이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쌍둥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아, 서준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매가 미안하다. 할매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어.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 사람들은 싫어요.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사람들 목소리 차가워요. 할머니 목소리는 따뜻한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할매도 너희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 세 사람은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사이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국밥집에 단골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할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증인으로 나서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다 증언하겠어요. 슈퍼 아저씨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매, 이거 변호사 비용에 보태세요. 동네 사람들 십시일반에서 모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약국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저 쌍둥이는 우리가 다 같이 키운 애들이에요. 혈육 한 명이 키운 게 아니라 동네 전체가 부모예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증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쌍둥이 지키기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어요. 사흘 만에 50만 명을 넘었죠. 친부모 친권 박탈하라. 할머니에게 정식 양육권을. 친부모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정훈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과거의 선택은 후회하지만 이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자도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했어요. 제 아이들 15년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품에 안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연기 안에 연기에 눈물도 안 나오잖아. 돈 냄새만 풀풀 나는구만. 온 나라가 친부모를 비난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대법정이었어요.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빼곡히 앉아 있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쌍둥이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서준아. 무섭지? 아니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있잖아요. 민준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기립.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강민준, 강서준 친권 분쟁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생물학적 친부모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친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적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할머니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입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시각장애 쌍둥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잠도 못 자고 허리 굽어가면서 키웠어요. 하지만 법은 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신청하십시오. 네, 강민준, 강서준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쌍둥이가 증인석으로 나왔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고 계단을 안내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았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서준이. 긴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렴. 네. 쌍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는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친부모라는 걸 알고 있니? 네, 알아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그분들과 같이 살고 싶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서준이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할머니 한 분뿐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고 버렸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서준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손잡고 매일 학교 데려다 줬어요.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줬어요. 우리가 피아노 칠 때 제일 기뻐하셨어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유명해지니까 온 거예요. 돈 때문에요. 그게 부모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는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람이에요. 서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국밥 냄새가 우리 엄마 냄새예요. 할머니 손이 우리 엄마 손이에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재판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제발 우리를 할머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할머니 없이 못 살아요. 원고 측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아이들이 세뇌된 겁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서준이.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재판장이 의사봉을 들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친권 분쟁이 아닙니다. 부모의 의미를 묻는 사건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선고는 2주 뒤에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쌍둥이를 할머니가 꼭 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애들. 정말 잘했어.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쌍둥이를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서준아, 너희 최고다. 할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 저녁 인터넷은 쌍둥이의 증언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는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아니다. 15살 쌍둥이가 가르쳐준 진짜 가족의 의미. 온 나라가 쌍둥이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어요. 2주 뒤 선고가 모든 걸 결정할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일이 밝았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죠. 복도까지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할머니는 쌍둥이 손을 꽉 잡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건너편에는 친부모가 앉아 있었어요.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전원 기립.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의사봉 소리와 함께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어요.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강민준, 강서준 친권 분쟁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을 짚고자 합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말했습니다. 민법은 친권을 친부모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연을 중시하는 법 원칙입니다. 원고 측 남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재판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친권은 권리이기 이전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15년 전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쌍둥이를 유기했습니다. 그것도 겨울 쓰레기통 옆에 버렸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는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살인 미수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원고 측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음악 천재로 유명해지자 그제야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친권과 함께 수입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 김영자 씨는 60살의 나이에 시각장애 쌍둥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국밥집 수입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피아노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법정에서 아이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할머니 한 분뿐이라고. 재판장이 쌍둥이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는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눈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들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쾅! 첫째, 원고 이정훈, 한지혜의 친권을 영구 박탈합니다. 원고 측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둘째, 원고는 강민준, 강서준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셋째, 피고 김영자 씨에게 정식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쾅쾅쾅. 의사봉이 3번 내려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간 법정이 폭발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할머니, 이제 안 떨어져요. 세 사람은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판결이 나자마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친권 영구 박탈, 사상 초유의 판결, 친부모, 법에 심판받다. 기사가 쏟아졌어요.
친부모는 법정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남자는 얼굴을 가리고 달아났습니다. 여자도 명품 가방으로 얼굴을 가렸죠. 비켜요. 비켜.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따라왔어요. 그날 저녁 친부모의 신상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법무법인 정승 대표 변호사 이정훈, 외국계 기업 임원 한지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2위였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변호사라니 충격. 법으로 밥 먹는 인간이 법에 심판받네. 회사에서 당장 쫓아내야 한다. 장애 아동 버린 부모, 절대 용서 못해. 사흘 뒤였어요. 법무법인 정승, 대표 변호사 이정훈 사퇴. 뉴스가 떴습니다. 소속 변호사들과 고객들의 압박으로 사퇴했으며 앞으로 변호사 활동도 어려울 전망. 여자 한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계 기업, 임원 한지혜 해고.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즉시 해고 조치. 둘 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저 사람들 쌍둥이 버린 부모 아냐? 맞네. TV에서 봤어.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죠. 명품 정장은 이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들을 외면했어요. 판결 다음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쌍둥이 손을 잡고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민준이, 서준이 승소 축하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매, 애들아, 축하해요. 우리가 이겼어요. 박 원장이 달려와 쌍둥이를 안았어요. 민준아, 서준아, 정말 잘했어. 슈퍼 아저씨가 음료수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온 동네 잔치다. 다들 국밥 한 그릇씩. 약국 아줌마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애들아, 이거 할매한테 드려. 단골 아저씨들이 풍선을 날렸습니다. 국밥집 앞 골목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키운 애들인데요.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국밥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국밥을 끓였어요. 자, 다들 먹어요. 오늘은 할매가 쏩니다. 할매,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애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사람들이 국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도 할머니 옆에서 국물을 마셨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우리 집 국밥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밤 10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국밥집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뒷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할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쌍둥이가 나란히 앉아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였어요. 민준이가 주선율을 치고 서준이가 화음을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이 애들을 구했던 게 아니라 이 애들이 나를 구원해줬구나.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5년 전 쓰레기통 옆에서 들렸던 그 울음소리. 그게 할머니의 인생을 바꾼 신호였다는 것을요. 연주가 끝났어요.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 연주 들었어. 정말 아름답더라. 할머니가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할매가 고마운 거지. 할머니가 쌍둥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희가 할매 인생에 빛을 줬어. 할매 혼자였으면 그냥 외롭게 늙었을 거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세상은 들려요. 할머니가 국밥 끓이는 소리, 동네 사람들 웃는 소리, 골목 고양이 우는 소리, 다 들려요. 서준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제일 잘 들리는 건 할머니 심장 소리예요. 우리 안을 때 쿵쿵쿵 하는 소리. 그게 우리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맙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은 작은 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20살이 되었어요. 두 아이는 이제 국제무대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 쌍둥이 천재, 카네기홀 초청 공연. 세계가 이들의 음악에 열광했어요. 하지만 두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늘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니? 할머니는 여전히 국밥집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8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할머니, 오늘 공연 성공했어요. 관객들이 기립박수 쳤어요. 그래, 잘했네. 할머니는 웃으며 국밥을 떴어요. 자, 먹어. 배고프지? 네. 쌍둥이가 국밥을 받아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전히 이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날 밤 쌍둥이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해요? 우리 키우느라 힘들었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는 할매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할머니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매가 너희 눈이 되어준 게 아니야. 너희가 할매 인생의 빛이 되어준 거지. 쌍둥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매도 사랑한다. 그날 밤 국밥집 작은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선율. 눈이 안 보여도 세상은 들렸어요. 사랑의 소리가, 희망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민준이와 서준이의 음악은 상처를 넘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택은 한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한 세대의 감동으로 완성되었어요. 국밥집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해도 사랑은 느낄 수 있다는 것. 혈육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따뜻한 진실이 오늘도 우리 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